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아마도 여기에 2명 정도 더 올 것 같아. 상현이랑 인재랑 지금 오고 있대. 오고 있는데 열심히 걸어오고 있나 봐. 자, 좋아요.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펴보도록 합시다. 응. 영상이 26분밖에 안 돼요. 그쵸. 그게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녹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차가지고 26분만 녹화가 된 적이 한 번 있어.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뒤쪽에 잘못 다른 학년 거 보다 보면 이제 소리가 녹음 안 된 것도 있어.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가 뜻이 있다면 저녁에 한번 나올 의향이 있나? 나올 의향이 있으면 그때 와 오면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끝나고 시간 좀 잡고 가. 자, 그대도 같이 나오면 되겠구만 그때. 어차피 듣는 김에. 주영, 그대는 결석한 적이 없잖아. 네. 그치? 결석한 적이 없으니까. 세준인 것 같은데? 왜 망설이고 있지? 빨리 들어와. 세준, 뭐 눈치를 보고 있어. 3명이 더 오는 거였군. 좋아. 자, 펴보세요. 몇 페이지까지 했었죠? 전압 설명했었죠. 전압 설명하다가 그리고 저항도 설명했고 아마도 오음의 법칙을 설명을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안녕 세준, 오래간만이야. 왜 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동태를 살피고 그러나? 앉으세요. 자, 앉으시고 빨리 앉아 빨리. 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너 이제 얼굴 대빵만하게 나온다. 자, 본교재를 펴보세요. 펴보시는데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네. 이거는 풀었어요. 응? 이거는 어디까지 나갔나요? 알았어요. 자, 11페이지를 펴보세요. 11페이지. 나영, 그대의 교재는 어디 있는가? 그래. 바깥에 있지? 갖고 와. 갖고 오고. 자, 11페이지. 전기저항 설명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느냐면요. 3학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배울 단원인 전기와 자기 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였냐면은 정전기 했었어. 정전기. 세준? 정전기는 어떤 전기를 정전기라고 한다고요? 전기는 전기인데 정자가 붙은 걸로 봐서 그 정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다르죠? 아니? 안 움직이는. 어? 안 움직이는. 그래요. 머무를 정자. 정지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정자야. 그래서 정전기라고 하는 녀석은 앞부분을 조금 이제 개괄을 하고 갈게요. 정전기라고 하는 거에 정자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물체 안에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전기라는 녀석은 어떻게 어디든지 닿기만 해봐라 흘러가 주마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전기가 있는 물체에 손이 닿는 순간 타닥 하면서 불꽃이 튀기고 따갑잖아. 그게 바로 그 물체에 머물러 있던 전기가 내 몸으로 통한 거지. 그래서 머물러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전기를 띠는 현상 자체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전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그래요. 서울 아니고 부산 아니고 대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대전이라고 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중심부에 원자핵,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자, 원자핵이 움직일까? 아니면 전자가 움직일까?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움직일까? 전자. 그래요. 전자가 왜 그러냐면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가벼워. 원자핵이랑 비교도 안 되게. 수천 분의 1밖에 안 돼요. 질량이. 그래서 전자가 왔다 갔다 바깥에 이제 또 전자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를 하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평상시에는 개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던 자유전자가 하나 끌려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대전열이라는 것도 했었어. 기억나니? 용어는 지난주에 한 거라 혹시나 기억 안 나실까 봐 대전열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였냐면 이 열자가 순서라는 뜻이야. 대전이 잘 되는 순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아 고생 많았다 얘들아. 그래서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있니? 플러스 쪽에 제일 가까운 거야. 플러스가 되기 제일 쉬운 녀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털가죽부터 시작하죠. 아우 훌륭해. 털가죽부터 시작해서 여기 몇 가지들이 쭉 나오고 이 제일 끝에는 또 뭐였는지 기억하니? 플라스틱 다음에 에보나이트. 그래 에보나이트까지 해가지고 되는 그런 열도 배웠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요게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 그게 처음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정전기 유도 유인 말고 유도 정전기 유도 이런 것도 했었어요. 자, 왜 부끄러워하고 그래? 너 그래요. 정전기 유도가 뭐였냐면은 반드시 금속 물체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어. 부도체에서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은 앞에서부터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다시 보고 있어요. 여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 설명을 살짝 들으면 보충을 들은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다고. 그래서 금속 물체 왜 금속 물체냐면은 금속들이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원자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데 대전된 물체가 근처로 오는 거야. 갖다 댄 것도 아니고 근처로 오기만 해도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있다가 이렇게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있다가 이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다가오는 순간 전자들이 웰컴 하고 이쪽으로 전자가 확 쏠린다는 거지. 전자가 쏠려서 이쪽 편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고 이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거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 그걸 정전기 유도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개념이 이제 전류라는 개념이 나왔어. 뭐 검전기 얘기도 나왔지만 검전기는 결국 정전기 유도와 관련이 있는 얘기고 전류는 단위가 뭐였죠, 여러분? A 쓰고 읽을 때는 A 그 뭐지? 암페어. 그렇지. 암페어. 그 사람 이름이라 그랬어. 전류의 단위.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가 흘렀느냐.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전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류계도 좀 봤었지. 전류계는 단자가 밑에 동그랗게 돼 있는 그게 여러 개가 있었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쪽에 연결하는 건 단 하나. 대신에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는 건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왜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 그랬었지? 애가 뭐지? 양이 많은데 적은 데다 넣으면 그래. 이 전류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이렇게 넓게 잡으면서도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측정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10배의 단위로 해가지고 50mA, 500mA, 5A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만들어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결할 때는 큰 거부터 즉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5A짜리가 제일 큰 거니까 거기서부터 연결해 보고 연결해서 바늘이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안쪽으로 그러니까 더 작은 거 연결해 보고 그래도 잘 안 움직여? 그러면 안쪽까지 연결해 보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전기 회로도를 이제 그리지. 전기 회로도 하는 거에서 다른 것들은 웬만큼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일 거고 하나만 주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 뭐 건전지든 뭐든 전원 장치를 그릴 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래서 짧은 거를 두껍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별로 안 두껍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게 플러스라 그랬어? 요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 전기 회로에선 맨날 헷갈리니까. 전지를 이렇게 그리면 이쪽 긴 쪽이 플러스고 이쪽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약속. 내가 하고도 되게 당황스러웠어. 알았죠? 왜 그러냐면 건전지 생각하면 왠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일 것 같아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 쪽이 플러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회로의 한 점을 통과한 전하의 양. 실제로 실체는 뭐라 그랬어? 실체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 그랬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움직인 양을 얘기하기도 한다. 새로운 단위가 하나 나왔었어요. C라고 쓰고 C 얘를 쿨롬 옛날엔 쿨롱이라고도 읽었는데 뭐 그건 뭐 쓰기 나름이고 쿨롬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을 따서 단위를 만들었는데 1쿨롬이라고 하는 건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곱하기 뭐 전류의 세기 아까 단위가 뭐였죠?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요거는 초 1초 똑딱
그걸 얘기하는 거야. 1A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그때 흐른 전자의 개수, 즉 전하량이 1쿨롬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공식 순서를 좀 봐봐. 전하량을 계산을 하려면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전류가 흐른 시간, 요거 두 개 곱하기로 나타났었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참고로 1A 또는 1쿨롬이라고 하는 거, 1쿨롬이 이게 전자가 얼마나 움직였느냐라는 그 얘기잖아. 1쿨롬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 그게 바로 1쿨롬이다 라고, 이것도 숫자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62518 해가지고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5 곱하기 10의 20승계의 전자가 흘렀으면 그거는 몇 쿨롬의 전하량은 몇 쿨롬이 되는 거겠니? 10의 20승이라면 10에 20승이면 100쿨롬. 그렇죠. 100쿨롬.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10의 20승으로 바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100쿨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했었는데, 이 전하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 때문에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며. 그거 왜 흐르는데? 생겨나서 흐르는 거 아니야? 생겨나서 흐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녀석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려서 낙차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래서 건전지라고 하는 녀석은 전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야. 전자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만들어내지 않고 마치 물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해준 거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하면 전지를 통과하면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쓱 이제 또 내려와서 그 도선을 흐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전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도선 회로가 있었을 때 거기 안에 전하의 총량은 계속해서 보존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렬 연결 회로를 해놓잖아, 위아래로. 그러면 길이 두 갈래로 거기서 쫙 나눠져서 다시 나중에 합쳐지긴 하겠지만 나눠졌겠지. 그러면 이 나눠진 각각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합치면 원래 흐르던 전하의 양 그리고 나중에 합쳐지고 나서 흐르는 전하의 양이랑 같다라는 그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었어. 그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하나 더 했구나. 전압이랑 저항도 했구나. 야, 우리 많이 했네, 지난 2시간 동안. 그렇지?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전압이라는 거는 단위가 무엇이었죠? V, 볼트라고 해서 V를 썼었고, 요건 전압의 단위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 전지를 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거, 그런 이 높이 차이를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물인 경우에 물이 엄청나게 세게 흐르잖아. 높이 차이가 크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물이 더 세게 흐를 거 아니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압이 100볼트짜리하고 1만 볼트짜리하고 1억 볼트짜리하고 1억 볼트짜리가 훨씬 전류가 세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을 감을 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뭐 물의 흐름이랑 전류의 흐름이랑 열심히 비교를 막 했었어. 그랬고 그런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전압계라고 했었어요. 전류계랑 생긴 모양은 비슷해. 생긴 모양은 비슷한데 거기 써 있는 게 달라요. 중간에 잘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A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뭘까? A는 전류의 단위야, 전압의 단위야? 그러니까 이건 전류계. 이렇게 화면에 A라고 써 있으면 전류계. 그 다음에 전압계는 뭐라고 써 있냐? V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V라고 써 있으면 전압계를 의미합니다. 진짜야.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 그 V라고 해서 V 밑에 이렇게 찍 선도 하나 그려져 있는 거 9페이지에 그림도 보이죠? 그 중간쯤에 V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전압계라서 V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 연결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약은 약사에. 그렇지? 그거 구호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 거랑. 자, 그렇고 그다음에 전지의 연결과 전압. 요거는 초등학교 때도 우리 했었던 거야. 전지를 직렬로 이렇게 나란히 하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건전지를 직렬로 막 꽂는 거야. 1.5V짜리를 3개를 꽂으면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1.5V짜리를 직렬로 땅 연결하면 그래 4.5V가 되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 그거는 배웠지. 그거는 배웠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하면 3개인데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1.5V로 뭐
100개를 연결하든 1000개를 연결하든 계속 1.5V인데 대신에 전지 수명이 3배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더라고, 과학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 11페이지 해가지고 전기 저항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 저항은 이제는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저항이 뭐니? 저항.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저항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지? 뭐 공기 저항 뭐 이러면서 일상생활에 쓰지 않나? 그래서 뭐 하지 마, 막을 거야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오지 마, 흐르지 마 라고 막는 거를 전기 저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기 저항이 크다 라고 하면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된다는 뜻이고, 저항이 세다는 거니까. 전기 저항의 값이 작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저항이라는 거 어감 자체를 생각을 하는 뜻이야. 그리고 보통 이 R이라고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 하면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저항이라는 거의 영어 단어. 알 거 아니야. 저항, 거부해, 반항해. R로 시작하는 거. 레지스턴스. 들어본? 하여튼 레지스턴스라는 그 영어 단어가 저항인데 그 앞 글자를 따서 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항의 크기가 중요한데,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도선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었냐, 이 전선을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구리로 만들었냐, 철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선의 굵기가 얼마나 굵으냐, 저항의 굵기가 굵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 얼마나 굵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거 여기 있는 그 보면은 도선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 전자가 내가 지금 흘러가야지, 내가 흘러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 입장에서. 그런데 흘러가려고 보니까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는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는 전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가기가 힘들겠지. 장애물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야.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건데, 거기를 통과하려면 조금만 통과하게 되면 쑥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오랫동안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되면, 길게 통과해야 되면 전자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도선의 굵기가 요만한 거랑 이따만한 거랑 전자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통과하기 쉽겠냐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도선의 굵기가 굵으면, 단면적이 굵으면 굵을수록 전자는 통과하기가 쉬울 거야. 그 얘기는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금 말로 막 하잖아. 말로 막 하는데 문제에서 실제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의 크기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어떤 물질로 만들었냐, 단면적이 어떠냐, 길이가 어떠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항의 크기가 결정된다. 요거까지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녀석이야. 오음의 법칙. 야, 오음 그러니까 왠지 막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좀 나고 그러지 않니? 오음 진리, 그때들은 그 세대는 아니구나.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한 90년대쯤 됐어. 90년대쯤 됐는데 그때도 이제 지하철이 많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있었는데 일본 도쿄에 지하철에서 테러를 일으켰어. 살인가스라고 독가스를 그 사람들 많은데 출근 시간에 거기서 푸른 거야. 엄청 많이 죽었어, 사람이. 수백 명이, 100명도 넘게 죽었어. 그 독가스 테러로 인해서. 근데 걔네들이 뭐였냐면 오음 진리교라 그래가지고 사이비 종교단체가 했던 테러였던 거지. 그래서 오음 진리교라고 이렇게 요즘도 검색하면은 이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90년대에 있었던 얘기, 90년대 초반에. 근데 지금 이 옴진리교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옴자를 쓴다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인데 오음이라는 학자가 오음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발견을 했지, 오음의 법칙을. 이 오음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실험을 한 거야. 전압계 하나 꽂고 전류계 하나 꽂고 그다음에 저항값 바꿔가면서 전원값 바꿔가면서 열심히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딱 하나야. V는 I 곱하기 R 이라는 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 요거 하나를 엄청난 실험을 통해 노가다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지. 그러면 좋아요.
자,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일단 이걸 사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V는 IR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는데 이게 뭔지를 알고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V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V 봤는데 V가 뭐였죠?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것 중에 V 볼트, 전압이란 말이야. 전압이 뭐 100볼트인지 10볼트인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전압의 단위가 V잖아. 전압을 그냥 이렇게 기호로 쓸 때는 V라고 쓰거든. 그래서 요거는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라는 녀석은 뭘까? I라는 단위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아까 전류의 단위가 A라 그랬잖아. A. 요게 전류의 단위잖아. 근데 얘를 공식에서 공식에 쓸 때는 보통 I라는 문자를 써요. 그래서 V는 IR에서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단위는 암페어 단위로 쓰겠지. 뭐 10암페어 이런 식으로 10암페어 뭐 1암페어 10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쓰게 될 것이고, 전류고 R은 뭐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항값이야. 그래서 저항의 단위가 옴이거든. 그래서 요 부분이 저항이더라. 무슨 얘기냐? 10옴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 단위가 옴 요렇게 써요. 오메가. 요거는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예요. 오메가. 들어본 적 있니? 알파 요 오메가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리스 문자 알파부터 시작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야. 제일 마지막 글자. 영어에서 Z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말발굽처럼. 이거 연습 좀 해보시면 되고, 옴 그리는 거는. 그런데 얘가 뭘 발견한 거냐 하면은, 이 도선, 그 전체 회로에다가 10옴짜리 저항을 연결을 한 거야. 저항의 크기가 10옴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100볼트의 전압을 걸어줬더니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10암페어더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다는 거지. 요거를 저항값을 바꿔가면서 전압값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언제나 실험을 해도 항상 이렇게 전압값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값 곱하기 저항값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발견을 했다는 것이야. 놀라운 업적이에요. V는 IR. V는 IR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서 V가 전압, I가 전류, R이 저항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이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관계 했던 거 기억나니? 거속시 하면서 무당벌레 막 그리고 했던 거? 무당벌레 본 적 있나? 무당벌레를 한번 나왔다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뭐 거, 속, 시 이런 거 초등학교에서 보통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뭐 요거랑 비슷하게 V는 IR이라는 관계에 요걸 이용해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요 식을 조금씩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지금 왼쪽 좌변에다가 V라는 걸 놔뒀는데, 그러지 말고 I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I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 R이라는 것만 저쪽 아래로 보내주면 되겠지. 그렇지. I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R이라는 녀석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I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I분의 V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요 세 가지 식이 사실 그냥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만 해가지고 바꿔준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요거. 나머지는 그냥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바꿔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게 되느냐면,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요? 혹은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저항값은 몇 옴인가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물어봐. 세 가지를 막 물어보거든. V, I, R 중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도록, 그런 식의 문제들이 우르르 나온다고. 우르르 나오는데, 그거를 풀려면 무조건 얘를 하나 꼭 기억을 해주라는 거죠. 옴이라는 양반이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날로 먹는 거야. 5분 만에. 5분 만에. V는 IR에서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예요. R은 저항이에요. 끝 하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우리는 한 방에 알게 된 거지. 좋지 않니? 늦게 태어나서 좋아.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런 것도 다 연구해야 됐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옴의 법칙 1번 전압과 전류의 관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V 전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류에 비례한다 라는 그런 관계로 써 있는 거잖아. 반비례면은 분의 1로 들어갔을 거거든. 분의 1로 들어가면 반비례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 쭉쭉쭉 돼 있으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도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분자에 있으니까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요걸 보면서 그 다음에 저항값이라고 하는 것도 전압값에는 비례하고 전류의 값에는 반비례한다. 비례 반비례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분자 쪽에 있으면 비례하는 거고 분모 쪽에 있으면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곁가지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2번 옴의 법칙 거기가 핵심이지. 거기다 별표를 왕창 달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딱 하나만 알면 돼. 공식은 V는 IR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지. 자 V는 IR이라고 정상적으로 써있는 건 그 밑에 있는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녀석이고 양쪽에 있는 I하고 R에 대한 거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옮긴 것 뿐이다. 사실 세 개는 같은 식이다. 알겠죠? 세 개는 같은 식이에요. 중간에 거에다가 딱 표시를 해주고 꼭 기억을 해야겠군 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그래프라고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 X축, Y축이 나와 있잖아. X축, Y축이 나와 있고 첫 번째 거를 그려보면 축에다가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가 전압 그리고 Y축에 전류라고 써 있게 되면 이 전압과 전류가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냐 아니면 작게 흐르냐 그거를 이제 그려주는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직선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죠.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점점 세진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준 거고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요 식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부 다 분자에 있는 애들이잖아. 분수로 따지면 분자에만 있는 애들이니까 비례하네. 비례하면 쭉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거 저항과 전류와의 관계.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냐? 밑에 분모에 있잖아.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바로 또 하나 그릴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가 저항, 전류 이렇게 되면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었죠? 초등학교 때 반비례하는 그래프 배운 적 있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 그림이 저기 두 번째 있는 그거지. 그다음에 저항과 전압의 관계. 저항과 전압의 관계니까 둘 다 분자에 있는 관계네. 비례하는 걸로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야. 이거 공식 써먹는 거 대딱 많이 나옴. 진짜 대딱 많이 나옴.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전기 저항.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이라고 하고 단위는 네, 전기 저항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단위는 저항의 단위는 여기 있네요. 요게 전기 저항의 단위예요. 요 기호를 하나 그려놓고 옴이라고 한글로 써줘도 됩니다. 옴을 사용함. 자, 두 번째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뭐가 이동할 때? 원자핵이 이동할 때,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핵은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그것만 첫 수업 시간에 한 15번 외쳤어. 기억나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3번 도선의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도선의 굵기에는 어떻게? 반비례한다. 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저항값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2번 다음 중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시오. 도선의 길이 영향 주죠. 도선의 굵기는 어때요? 주죠. 뭘 줘?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값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 지금 전기 저항값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고르라는 얘기니까 세 가지만 골라주면 되거든. 도선의 길이, 굵기, 그리고 그 물질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있잖아. 얘기했니? 그 도선을 만들 때 보통 뭘로 만드니? 전선 같은 거 구리로 보통 만들잖아. 그치? 그건 상식이에요. 네. 보통 전선을 구리로 만드는데 사실은 금이나 은 같은 게 더 전기 전도율이 좋아.
전기 전도율이 좋고 저항값이 훨씬 작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 손실이 적다는 얘기고 열도 발생 많이 안 한다는 얘기야. 좋거든 전선으로 만들기는. 그런데 문제는 금이랑 은은 너무 비싸서 전선을 못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본 게 구리 정도면 전기 전도성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보통 전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금으로 도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대들 컴퓨터 잘 좋아하잖아. 컴퓨터 뜯어본 적 있니? 컴퓨터를 뜯어보면 막 메인보드 막 이렇게 꽂혀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 중심부에 보면은 CPU가 박혀 있지. 이렇게 뭐 네모나게 CPU 박혀 있잖아. 그 고물 컴퓨터 같은 거, 옛날 컴퓨터 같은 걸 고물상한테 팔면은 사실 그 고물상들은 보는 거는 딱 한 가지만 봐. CPU가 뭔지만 보거든. 아 진짜로 CPU가 뭔지 봐. CPU 안에 왜 CPU를 보냐면 CPU가 굉장히 조그만한 곳에 굉장히 많은 소자들을 직접 조그만한 데다가 막 많이 박아놓은 거잖아. 박아놓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사이사이에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그 도선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금으로 선을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니라 금으로 거기다가 쏴가지고 인쇄를 한 거거든. 그 판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선을 그은 거야. 선을 긋는데 그게 다 금으로 그은 거라 이거지. 그래서 CPU를 녹여내면 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래도 전기 전도도가 높은 거를 꼭 써야만 했기 때문에 금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CPU가 최신 거면 최신 걸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금 함량이 높기 때문에 CPU를 보고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메인보드만 딱 보고 CPU가 뭐네. 그런 사람들은 CPU 딱 보면은 뭔지 알아. 고물상 아저씨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도선을 이루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했고요.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도선에서의 전자의 이동을 기둥이 박힌 빗면을 굴러내려오는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기둥은 뭐에 해당할까? 요게 지금 위쪽에서 구슬을 탁 놔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기둥에 팅팅팅팅 맞으면서 내려올 거잖아.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건 못 내려가게 하는 거니까 원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자에 해당하게 되고 실제로 내려가는 구슬, 실제로 움직이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전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구슬은 전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둥의 배열, 기둥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거가 연관이 되겠죠. 기둥이 원자니까 기둥의 배열은 원자의 배열인 거지. 그 다음에 구슬과 기둥의 충돌, 구슬이 내려가다 기둥에 틱 맞으면 다시 살짝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전기 저항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길이가 1m이고 굵기가 1제곱밀리미터인 어떤 도선의 전기 저항이 15m일 때 다음에 전기 저항은 몇 ohm인지 구하시오. 이 도선의 길이를 절반으로 잘랐을 때, 자, 길이가 절반이 되면 저항값은 어떻게? 길이하고 저항 크기랑 비례하니까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줄어든다는 거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몇 ohm? 5ohm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선과 종류와 길이가 같고 굵기가 2제곱밀리미터. 어떻게? 단면적이 2배로 늘어났어. 굵기가 굵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전기 저항값이 커진다 그랬니? 작아진다 그랬니? 굵기가 커져. 전자 입장에서 통과하기가 쉬워졌어. 그럼 저항값은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5ohm이 됩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면적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자, ohm의 법칙의 관계식을 바르게 나타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요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V는 IR을 딱 써놓고 그러고 보니까 미음은 맞네. 그치? V는 IR 그대로 써있으니까. 그 다음에 V는 IR을 돌려. 뭐라고? I는 R분의 V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R은 I분의 V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바꾸니? 주영. 여기에서 이걸로 바꾸는 방법. 요 식은 기억하라 그랬고 요 식에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 여기서 R이라는 게 지금 I랑 R이랑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I만 놔두고 R이라는 녀석을 나눠줘.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R이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오른쪽에 I만 남을 거야. 근데 R이라는 거 이쪽만 나눌 수 있어? 이쪽도 나눠줘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식이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R분의 V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옮긴 거야.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도 R이야? R만 냅두고 I를 나누니까 R은 I분의 V 이렇게 같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놓고 찾아보니까 맞게 나타낸 거는 뭐니?
그렇지. 디귿이랑 미음 요 두 가지가 맞게 한 거고 나머지들은 뭔가 조금씩 이상해. 그렇죠? V는 IR에서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제 단순 계산 문제야. 전기 저항이 1옴인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가 5A일 때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냐? 자, 1옴이래. 1옴이고 그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 5A래. 그러면 5 곱하기 1 해가지고 몇 볼트가 걸린다는 거야? 5볼트가 걸렸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요 공식을 써먹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25인 니크롬선에 60볼트의 전압을 걸어줄 때, 자, 저항값은 25이래요. 근데 전압이 60볼트래요. 그러면 전류는 3A가 되겠지. 역시나 공식에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어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고 걸리는 전압이 10볼트. 2A고 10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항값은 얼마? 5옴. 그렇지, 5옴.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무당벌레 하나 나와 있네. 아까 거속시 하는 거 맨키로 여기도 무당벌레 하나 해서 이 무당벌레 이거 어떻게 보는 건지 아니 혹시? 처음 보는 사람. 전 이런 무당벌레 따위는 처음 보는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알면은 쉬운데 굳이 뭐 알 필요가 없어서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궁금해 할까봐 이렇게 해놓고 V, I, R 이렇게 써 있어. 그치? 맞지? V, I, R 아니 거기 보면 V, I, R 이런 순으로 써 있잖아. 이거 위치를 잘못 쓰면 안 돼. 이거 위치 쓰는 거는 그 맞게 써야 되고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V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기 위해서는 I 곱하기 R이다. 옆에 있는 것끼리는 곱해주고 V는 IR 이렇게 되는 거고 I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R이 밑에 V가 위에 있지. I는 이라고 한다는 것은 R이 밑에 있으니까 R 밑에 V는 위에 이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냥 외우는 방법이야. 외우는 방법. 이게 뭐 특별한 공식이다 이런 건 아니고 외우는 방법이야. 그리고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으니까 I가 밑에 V가 위에 있네.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되는 것이고 그럼 V라고 하는 녀석은 I랑 R인데 얘네는 나란하게 있잖아. 나란하게 있으니까 뭘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V는 I 곱하기 R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진 않고 차라리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서 써라. 바꿔서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 외우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요. 알간?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 알고 나머지 두 가지 유도해서 쓰면 된다라는 그 얘기고. 자, 그럼 마지막 7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거기서 보니까 그래프에 전압이 1볼트일 때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른대요? 0.1이 흐른다네요. 그러면 공식에다 한번 쏙쏙 넣어봅시다. 숫자를. 또 누가 봐도 식이나. 그래요. 계산해보니까 몇 옴이 나오니? 첫 번째 거는 공식에다 넣으면 1볼트 0.1암페어를 넣으면 되겠죠. 1볼트 0.1암페어 곱하기 R이니까 R은 10옴. 10옴이다. 응? 풀고 오세요. 그럼요. 자, 두 번째 거. 이 도선이라 하면 저항값이 지금 10옴짜리인 도선이야. 거기에 0.4A의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자, 저항값은 10옴인데 0.4A가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몇 볼트 걸어주면 된다는 거냐? 0.4 곱하기 10 하면 나오는 숫자 4볼트가 된다는 거죠. 공식 쓰는 거야. 공식 써먹으려고 배운 거죠? 자, 그래요. 그 정도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12시 5분부터 이어서 이 전기와 전기 에너지 이쪽을 하고 오늘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요? 15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럼요, 가능해요. 15페이지까지 하려고 그래요. 조금 욕심을 내면 16페이지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욕심이겠지? 그래서 15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면서 촬영하는 것도 볼 수 있더라고. 좋은 세상이야 아주. 팀 뭐 하실 거야니까. 자, 돌아오세요. 13페이지로 저항의 연결. 저항의 연결? 이거 초등학교 때 웬만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 단원부터는 이제 전기 회로도랑 조금 친해져야 돼. 전기 회로도에서 일단 시작이 되는 부분은 전지가 되겠죠. 전지를 그려주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항을 이렇게 꺾인 걸로 그려주는데 저항을 한 개 그리고 한 개 더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항을 두 개를 연결을 했어요. 저항을 두 개를 연결을 했는데 저항 하나를 5옴짜리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를 15옴짜리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직렬로 연결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건전지 연결할 때도 나란히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었고 이렇게 위아래로 쪽쪽쪽 연결하면 병렬 연결이었잖아. 똑같아. 저항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소심해졌어. 이렇게 해서 바본가? 쓱 해서 이렇게 쭉 참 어렵게 그리시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병렬로 연결한 것이 돼요. 내가 그림 그릴 때 왜 이렇게 오래 힘들게 그렸지? 자, 어쨌든 얘는 뭐 2옴짜리라고 쳐보고 얘는 한 3옴짜리라고 쳐보자. 얘도 너무 욕심부렸다. 2옴이랑 3옴이라고 합시다. 2옴이랑 3옴짜리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항을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 그리고 병렬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두 개를 연결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저항으로 연결한 것처럼 바꿔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저항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쪽 아래에다 그냥 연결해서 쓰면 저항을 딱 하나 연결한 거랑 그림이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몇 옴짜리를 연결하면 그렇게 되느냐? 2옴이랑 3옴을 그냥 더합니다. 더하면 돼. 그럼 몇 옴이 되니? 2옴이랑 3옴을 더하면 그래요. 5옴짜리를 하나 연결하면은 그거랑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 회로의 문제가 가끔씩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여라 아니면 전체 회로의 전체 저항을 구하여라 그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직렬인 경우에는 그냥 더해주면 돼. 간단하죠? 간단하게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10개든 20개든 그냥 다 쭈루루룩 더하면 돼. 직렬 연결인 부분은. 그런데 병렬 연결은 조금 달라. 똑같이 해서 요 밑에다가 하나짜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똑같이 되게 하는 그 저항은 몇 옴짜리면 되나요? 라고 하면 이번에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안 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여기 또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병렬인 경우야 병렬 연결. 병렬인 경우에는 전체 저항값을 구하려면 일단 전부 다 뒤집어 줍니다. 역수라고 하죠. 역수를 취해줘요. 2옴짜리, 3옴짜리 각각 역수를 취하니까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이 돼.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역수를 취해서 더하면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통분을 해야겠지. 통분을 해서 6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구하게 될 것이야. 통분해서 더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분의 5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고 끝이 아니고 요거를 아까 한번 처음에 뒤집었잖아. 끝날 때도 한번 뒤집어 주는 거야. 뒤집어서 여기다가 그러면 5분의 6옴짜리를 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합성을 해주게 된다는 거지. 세 단계야. 1단계 각각 저항의 역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한 값을 더하고 세 번째는 결과값의 역수를 다시 한번 취해준다. 뭐 많이 어려울 건 없고 이 역수 취하는 것만 역수 취했다가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지. 중간에 더하는 거는 뭐 직렬이나 병렬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사실 지금 요 3학년 1학기 거의 첫 번째 단원이잖아. 첫 번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일 수도 있어요. V는 IR이랑 요거랑 두 가지. V는 IR이랑 저항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놓고 13페이지를 보면
저항의 연결, 그래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 딱 보니까 도선이 한 줄이지, 계속 도선이 한 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 측정을 하든 이 점에서 측정을 하든 이 점에서 측정을 하든 어디에서나 그 전하량이 전부 다 어떻다는 거야? 전부 다 같다라는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전류라고 하는 거, 흐르는 전류의 크기,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 측정하든 어느 점에서 측정을 해도 그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2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 I1, I2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지. 왜? 도선이 어디 쪼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체 아무 점에서 잡아도 다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라는 것이 이 직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거기 전류 칸에 보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라는 게 그래서 그래.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은 그럼 요게 뭐 예를 들어서 10V짜리였다. 10V짜리 전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2옴, 3옴짜리가 연결하면 5옴짜리 하나 연결한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따라서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요거는 V는 IR에다 넣으면 되는 거지. V는 IR에다가 V는 지금 몇 볼트? 10V. 그 다음에 R값, 저항값은 전체 저항 요걸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5옴을 넣어주게 되면 이 회로에는 2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 어디에서나 다 2A가 흐른다는 얘기야. 2A가 흐르는데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를 계산을 해보면 전압의 강하기,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V는 역시나 또 IR이잖아. 근데 I가 2A가 계속 흐른데 왜? 2A가 흐르고 여기 저항의 저항값은 얼마야? 2옴. 그러니까 2 곱하기 2해서 4V가 여기 걸리게 되고 4V. 여기도 계산해보면 2A인데 3옴이니까 여기는 6V가 걸리겠지. 아, 요거 두 개를 더해야 전체가 나오는구나. 전압은.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전하량 보존에서부터 왔어. 전하량 보존되니까 전류의 세기가 모두 다 같다. 그런데 저항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전압값도 차이가 나겠네. 두 개 더해서 전체가 되겠네. 라고까지 온 거지.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의 제일 아래쪽에 전체 저항이라고 해놓고 합성 저항이라고도 부른다고 써있죠. 거기 보면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 그냥 값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옆으로 가서 병렬 연결을 보면 각 저항의 양 끝을 이어서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이 되는데 이 경우에 아까 합성 저항 구했더니 이게 몇 옴이었니? 1.2옴이야. 5분의 6이면 1.2지. 1.2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얘가 전체 저항 5분의 6이고 얘는 1.2옴이니까 똑같이 10V짜리 전원에 연결을 했다고 하면 딱 떨어지지가 않네. 6V짜리로 한번 해볼까? 6V짜리 전원에다 연결했다고 하면 6V짜리 연결했으면 전체 저항이 1.2옴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 공식에 넣어보세요. V가 6, 그 다음에 R이 1.2야. 그러면 I는 5가 되겠지. 5A. 5A가 흐른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5A가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5A가 흐르는 게 맞아. 그리고 이쪽으로 흐를 때도 이 부분도 5A가 흐르는 게 맞단 말이지. 요 점에선. 그런데 요 점이랑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5A라는 게 둘 다 5A씩 흐르지는 않을 거야. 왜? 길이 두 갈래니까. 여기에 두 군데 흐르는 전류를 두 개를 합해서 5A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지금 길이 두 갈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6V가 각각 얘네들한테 6V 이렇게 걸리게 돼서 여기에 2A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5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은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즉 요거랑 두 개를 더해야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같아진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봐봐. 지금 여기 위에 거에 3A가 흐르고 여기 2A가 흐르잖아. 근데 저항의 크기는 어떠니? 2옴짜리, 3옴짜리 요게 더 저항이 크잖아. 저항이 큰 쪽에 전류가 조금 흐르고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생각해봐. 내가 전자야. 내가 전자면 자,
흘러가고 있었어.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쫙 흘러가고 있었어. 흘러가다가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저쪽에는 저항이 큰 녀석, 내가 가기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은 녀석이랑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어디로 많이 가겠니? 가기 쉬운 쪽으로. 그래, 그거야. 바로 2옴짜리랑 3옴짜리가 있으면 이쪽이 가기 어려운 길, 이쪽이 가기 쉬운 길이잖아. 그래서 가기 쉬운 길로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실제로 문제들에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회로를 줘놓고 합성 저항을 물어보거나, 여기 지금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얘기했지? 합성 저항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 뭐 어떤 각 지점에서의 전류 값이나 전하 값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정도 가지고도 웬만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여기서는 전류 값이 전체 회로에서 일정했잖아. 그럼 얘도 뭔가 일정한 녀석이 있지 않을까? 뭐냐 하면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값이 일정해. 지금 여기 6V라고 돼 있잖아. 6V라는 녀석이 여기도 6V가 걸리고 여기도 6V가 걸리는 거야.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그러니까 전류를 계산하기가 쉽겠지. 왜? 3옴짜리인데 6V가 걸렸으니까 2A라고 이렇게 바로 이 공식에 넣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6V인데 2옴이니까 3A라고 역시나 이 공식 이용해서 구한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병렬 연결이 더 전류값 구하기는 더 쉬워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파트를 보게 되면, 전기가 흐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콘센트 같은 데 끼우면 그거를 이용해서 뭐 TV도 볼 수 있고 난방기도 킬 수 있고 그렇잖아. 그치? 전기를 이용해서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기기구를 통해서. 그런데 얘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가 쭉 흐른다 그러면, 얘가 구리선을 따라서 흐르든 뭘 통해서 흐르든 간에 얘네들이 아까 저항이 존재를 한다 그랬잖아. 저항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움직이는 게 전자죠. 전자가 움직여요. 흘러가는데 오지마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원자들이랑 부딪히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 전자가 부딪히는 이 과정에서 전자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부딪히니까 딱 때리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지.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면 뜨거워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원자랑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뜨거워지는 거야. 열이 나는 거지. 그걸 바로 전류의 열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할 때 열이 발생한다. 내가 마치 싸대기를 때리는 것 마냥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한다. 그게 전류의 열작용이고, 그거를 노골적으로 그걸 대놓고 이용하는 게 바로 전기난로. 전기난로 보면 막 이게 빨갛게 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게 바로 이 전류의 열작용을 이용한 게 전열기가 되는 거죠. 전기밥솥, 전기난로,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이 전류의 열작용을 이용한 것이고,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콘센트 같은데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을 전기기구가 이용을 하는데 뭘 이용하는 거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의 양, 그리고 발열량과 전압 전류 시간의 관계. 요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요 공식 있었죠? V는 IR, V는 IR이랑 요거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전기 에너지야. 에너지는 보통 문자 뭘로 표현하디? 에너지니까 E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전기 에너지의 양은 되게 비슷해. V 곱하기 I 곱하기 T. 이걸 보면서 혹시 비타민이 생각나는 사람은 없냐?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비타민이라고도 외우는데, VIT. 그러면 V 전압이겠지 뭐. 그렇지? I는 전류. 그 다음에 T는 뭘까? 시간이야. 시간이라 가지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 그때 그 전달이 된 전기 에너지의 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1V짜리 그리고 1A가 흐를 때 1초 동안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때 전달된 전기 에너지 양은 1줄이다.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시간의 단위 세컨드 해가지고 볼트, 암페어, 세컨드를 곱하게 되면 1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공식 있잖아. E는 VIT. 요게 기본이야. 역시나 E는 VIT가 기본인데
그런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V는 IR 요거 있었잖아.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 공식에다 V 대신에 IR 이만큼을 이렇게 쏙 넣는 그런 것도 가능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바뀌는 게 IR 곱하기 IT잖아. 그러니까 I 제곱 RT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대신에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I는 R분의 V니까 I 대신에 R분의 V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게 되면 V 곱하기 R분의 V 곱하기 T 해가지고 얘는 또 R분의 V 제곱 T라고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요거 두 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는 건 요것만 하나만 외워둬도 됩니다. 되는데 얘가 옴의 법칙이랑 연결이 되면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 정도를 한번 봐놓으면 되는 거지. 봐놓고 꼭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얘 옴의 법칙이랑 전기 에너지 구하는 거씩 이렇게 두 개만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 얘기가 거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V 곱하기 I 곱하기 T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V는 IR이므로 I제곱 RT로 바꿀 수도 있고 R분의 V제곱 T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뭐 그 얘기인데 일단은 VIT만 잘 기억을 해줍시다. V는 IR이랑 E는 VIT만 두 가지만. 어우, 그대들 오늘 아주 고생이 많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고 가자고요. 해 떴네? 이러다가도 또 눈 내리고 그러더라고. 어제랑 그제 계속 그랬어. 그치? 자, 전기 에너지 전환.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까 얘기했던 전열기구들, 전기밥솥, 전기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게 여기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뭐 LED 등,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얘는 한번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것이야.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건 스피커. 그렇지? 스피커 같은 거 전기 꽂았는데 막 소리가 빵빵 나잖아. 그러니까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모터를 보통 이용하지. 모터 들어가가지고 뭐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뭐 집에 있는 냉장고 같은 거 유심히 본 적 있니 혹시?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 냉장고 문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 스티커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스티커 본 적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 이렇게 해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 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 돼 있고 녹색부터 시작해서 뭐 노란색, 빨간색까지 가는 그런 거 스티커 본 적 있지?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량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야. 소비하는 전력량. 얘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 녀석인지 보여주는 것이. 그치? 그래서 뭐 1등급 녹색 쪽 제품을 사면은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뭐 저 얘기하잖아. 빨간색 쪽 하면은 얘는 전기 많이 먹는 거라서 전기세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그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하면은 꽂아 놓으면 전기가 계속해서 소모가 된단 말이야. 소모가 되는데 그거를 같은 시간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을 하느냐. 그 개념이 같은 시간당이라고 딱 제한을 하면 전력. 그 표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전력이 되는 거고,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몇 시간, 뭐 10시, 하루에 8시간씩 사용한다. 하루에 24시간 다 사용한다. 이런 시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전력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력이랑 전력량은 량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력까지만 얘기하면 그 순간 딱 그 시점에서 얘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전력량이라고 하면 량자가 더 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시간이나 사용을 했는지 시간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양이라는 것이야. 뭔 얘기냐면은 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 그러면 보통 600km/h 정도짜리 차라고 해요. 그건 차라고 부를 수 없긴 한데 거의 비행기에 가까운데,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엄청난 속력을 낼 수 있어. 그렇지? 뭐 1초, 2초 이렇게는 그 정도 속도를 찍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갈 수는 없잖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건 최고로 많이 사용했을 때 딱 그 지점에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력량은 꾸준하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사용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체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 자체를 전력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공식에서 딱 하나만 차이나. 뭐였냐면 아까 전기 에너지 공식 VIT라 그랬지. VIT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간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구하는 공식이야? 전력량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이야. 시간을 고려하니까. 근데 전력이라 그러면 T만 빼면 돼. 전력은 E라고 표시 안 하지. 전력은 보통 P라고 표시를 하는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T만 빼. VI 끝. 이렇게 된다라는 그 차이야. 그냥 T가 있고 없고의 차이. 전력, 전력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전력부터 표를 보면 정의는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 전력이야. 그래서 이런 뭐 백열등 같은 거 뭐 60W짜리 뭐 이렇게 뭐 100W짜리 뭐 스피커 같은 것도 사용 전력 그러면은 이제 100W, 뭐 120W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야. 거기 단위에 와트가 써 있지. 우리 와트 배웠지 2학년 때. 1율의 단위였잖아. 와트가. 그치? 1의 단위가 아니고 1율의 단위였어. 기억나니? 기억나니? 그치? 1의 단위는 줄이었고 1율의 단위는 와트였잖아. 그거 기억나지? 똑같은 거야. 이 전력이라는 게 결국 1율이야. 1율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단위가 와트가 나온다고. 똑같이 와트 단위를 사용을 하고 그런데 그걸 계산할 때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값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 그대로 와트만 붙여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갑자기 뜻밖의 1율을 여기서 배우네. 그래, 1율이랑 전력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력이라는 건 전기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고 따라서 이 V 곱하기 I까지만 딱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단위는 뭘 쓴대? 와트 그리고 킬로와트 써 있어. 단위 와트 쓴다고.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1율이 전력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음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에너지 총량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즉 시간을 곱한다는 거지.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 와트 곱하기 시간 해야 우리 인류를 할 때도 인류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일해준 시간을 곱해야 총 한 일의 양이 나왔잖아. 줄 단위로 나왔잖아.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T만 하나 더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거의 단위는 그러면 왜 줄이라고 안 쓰나요? 줄이라고 써도 되는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와트 C를 더 많이 쓴다는 것 뿐이야. 줄 써도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줄 단위로 나오는 거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쓰는 단위는 와트 C, 킬로와트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와트하고 H는 꼭 이렇게 소문자로 쓰잖아.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뜻으로 hour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는 거거든. W는 대문자로 쓰고. 그래서 읽을 때는 와트 hour 또는 와트 C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1와트의 전력으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기기구를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야.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자 1와트면은 자 1와트 혹시 기억나니? 1와트는 뭐였지? 1줄 per 세컨드. 세준 기억나나? 분명히 이거 기말고사 할 때 했어. 1와트는 1줄 per 세컨드. 그때도 기억나지? 1와트는 1줄 per 세컨드였단 말이야. 그러면 1시간은 몇 초니? 3600. 그래요. 3600초예요. 1시간은. 그래서 1와트 여기다가 3600초를 곱해주는 거야. 1시간이면 3600이니까 그러니까 3600줄 1와트 아워라고 하는 건 결국 3600줄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1와트가 1줄 per 세컨드인데 3600을 곱해주면 3600줄이 나오겠지. 그래서 1와트 아워라고 하는 건 3600줄. 1시간을 곱한 거기 때문에 3600줄이랑 똑같은 단위다. 거기다가 하나 써놔. 1와트 아워. 거기 보면 와트 C라고 이렇게 써있지. 단위에다가. 단위의 표 안에 와트 C라는 거 있는데 1와트 C라고 하는 건 3600줄이랑 같다.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 친구 뭐지? 긴장했나? 그래요. 자,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거 뭐 전기기구들 보면 보통 220V에다 꽂으라고 이렇게 써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220V를 쓰니까 220V 그 다음에 옆에 뭐 1000W라든지 뭐 100W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 전력량도 같이 써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전격 전압이 220V인데 소비 전력이 110W다. 그러면 이 기구에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걸까? 자, 여기 보세요. 220V가 흐르는데 걔가 110W래. 이거 단위가 와트라고 그랬잖아. 110W래.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른다는 거야?
그렇지. 0.5A가 흐른다라는 것까지 요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랑 소비 전력만 줘도 거기에 보통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괜찮아. 그대들 어차피 3학년 되면 다 할 거야. 다 할 거고. 뭐 야 이거 곱하기 뭐 숫자 넣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건데 뭐. 그렇죠? V는 IR, E는 VIT, P는 VI. 오늘만 해도 벌써 3개네요. 괜찮아. 공식은 끝이야. 진짜로. 맨날 끝이라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단원에서 요 공식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3개입니다. 뭐라고요? 요거 오음의 법칙 V는 IR, 그리고 전기 에너지 구하는 거 V 곱하기 I 곱하기 T. 그 다음에 이거는 뭐 T만 뺀 거잖아. 단위 시간당이니까 거의 일률에 가까운 개념이니까 T만 빼가지고 P는 VI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에서 첫 단원이 제일 빡세. 제일 어려운 단원이니까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건재야, 힘내. 알았지? 건재는 미안해. 나 왜 계속 헷갈리지? 미안해. 반성할게. 인재야. 그래. 알았지? 미안해라. 내가 이래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문제만 풀면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14페이지. 저항의 연결. 다음은 저항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저항의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합성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1.2옴이지. 1.2옴은 2옴보다도 작고 3옴보다도 작고, 즉 요 두 개 각각보다도 더 작은 저항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병렬 연결하면 그래. 그리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전압의 크기가 같아요. 아까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도선이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각각 달랐어. 여기는 4V, 여기는 6V 이런 식으로 달랐죠. 자, 9번 이제 전체 저항, 합성 저항 구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거야. 첫 번째 거 대땅 쉽네. 3옴 더하기 3옴 해서 6옴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6이라는 거에 역수, 즉 6분의 1, 그치? 6분의 1로 3개를 다 바꿔줘. 바꿔주고 그 3개를 어떻게? 다 더해. 2옴. 그러면 2분의 1이지. 3개를 더하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개를 더하면. 근데 그러고 나서 결과값도 한 번 더 뒤집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참 간단한데 3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두 가닥은 각각은 직렬로 연결이 된 셈이야. 두 가닥은 얘네들 둘씩은 각각 직렬이니까 8옴짜리가 3이랑 5랑 더해서 8옴짜리가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써봐.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면은 8분의 2. 그 값은 얼마야? 8분의 2니까 2분의 8. 그거를 뒤집으면 2분의 8이 돼서 4옴이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3옴짜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고 4옴짜리 두 개가 병렬돼 있는데 걔네 둘은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3옴짜리 두 개 묶음이랑 4옴짜리 두 개 묶음은 직렬로 연결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옴, 3옴, 4옴, 4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병렬인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몇 옴짜리인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2인데 이걸 뒤집으니까 전체는 2분의 3옴짜리가 하나 있는 셈이고,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4옴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인데 그거는 2옴짜리가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그런데 얘네 둘은 어떻게 돼? 얘랑 이만큼이랑 이만큼은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지. 따라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답은 2분의 7옴. 2분의 7옴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성 저항 구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뭐 숫자를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모두 다 같은 저항이다 그래놓고 쭉쭉쭉쭉 막 연결하는 방식이 막 여러 개가 나와. 직렬로도 연결했다가 병렬로 연결했다가 직렬 병렬 막 섞어서 했다가 그래놓고 어느 게 합성 저항이 제일 클까요? 뭐 이런 문제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요거 직렬 병렬 각각 구하는 방법 알겠지? 그래요. 아 오늘 너무 많은 걸 했던 것 같기도 해. 10번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 자 전체 저항은 몇 옴이에요? 7옴. 그러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예요? 이거는 옴의 법칙 요거 V나 IR 지웠네. V나 IR 이용하면 되지. 몇 암페어? 2암페어. 2암페어가 됩니다. 왜? V가 14V인데 전체 저항이 7옴이니까 2암페어다 하면 되고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전체 저항은 몇 옴? 계산해 보세요. 3옴이랑 6옴을 병렬로 연결했네. 2옴. 그렇지. 훌륭해. 그래요. 인제 훌륭해. 하하하. 자, 그래서 2옴이고 그러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 그래요. 6암페어가 되는 거죠. V는 IR 이용하면 됩니다. 자, 전기 에너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전기 에너지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자, 1V의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공급된 전기 에너지다. 뭔 소리냐? 여기에서 1V 곱하기 1A 곱하기 1초면 그게 몇 줄이 될까요? 1줄. 1줄이라고 써주면 돼. 1줄은 1V의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공급된 전기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V랑 1A 곱해주면 딱 그게 1W가 되는 거야. 1W. 정확하게 호환이 되는 거지. 갑자기 줄 그러니까 뭔 단위인지 모르겠지. 2학년 때 줄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줄이라는 단위가 뭐냐면 1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야. 1. 했었잖아 우리? 너무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좀 부담스럽네. 줄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모든 에너지는 다 줄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줄도 사람 이름이야. 줄, J 이렇게 하나 딱 써줘. 요거 줄이라고 하는데 줄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그래요. 전기든 열이든 빛이든 다 줄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이제 하겠지. 2학기 때면 사실. 자, 그 다음에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1W는 1초에 3600줄의 전기 에너지 갑자기 어디서 3600줄은 튀어나왔을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1W는 1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의 전력이 1W가 되겠지. 왜? 와트는 줄 퍼 세컨드니까. 그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의 양과 전류가 흐른 시간을 곱하여 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전기 에너지 아까 이게 전기 에너지라고 그랬지. 전기 에너지가 V 곱하기 I 곱하기 T라고 그랬잖아. 근데 전력량이라는 건 V 곱하기 I에다 T만 곱하면 된다며. 그러면 전기 에너지랑 전력량은 같은 말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전기 에너지 이퀄 전력량. 뭐라고 적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전기 에너지 전력량. 그래서 아까 이 3600줄이라고 하는 게 1Wh하고 같은 거라며. 이게 전력량의 단위였고 전력량이랑 전기 에너지랑 같다는 거지. 요거 하나 적어두시고 그런데 그 문장에 써놓은 거 보니까 전기 에너지의 양과 전류가 흐른 시간을 곱해 왜 또 시간을 한 번 더 곱하는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의 양과 같다라고만 해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다음 3번. 전력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총량이다 라고 돼 있는데 왠지 전기 에너지 총량이다 라고 하는 말이랑 전력이랑 같은 말이 될 리가 없잖아. 그치?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총량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 하면 전력량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인데 전력은 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것이야. 왜? 전력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상현 무슨 말인지 알겠남? 그래요. 그 문장이 틀린 이유. 자, 다음 14번. 이제 요 공식 쓰는 거야. 공식 쓰는 거. VIT 공식 쓰는 건데 저항이 2옴짜리인 니크롬선에 4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 니크롬선에서 10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 뭐 전압, 전류, 그리고 흘러간 시간. 세 가지가 필요하지. 근데 거기 전압 나와 있니? 나와 있네. 20V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전류는 1A 나와 있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1 곱하기 흐른 시간은 몇 초래? 10초. 20 곱하기 1 곱하기 10 해주면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 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는 200이라고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단위는 뭐라고 붙여주느냐? 전기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을 붙여줘. 그래서 200줄. 200줄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항이 2ohm짜리 니크롬선에 4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 니크롬선에 10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VIT 중에서 V는 줬네. 4V라고 전압은 줬어. 그런데 전류를 안 줬어. 그치? 암페어 단위로 나온 숫자는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2ohm짜리에 걸었다는 걸 이용해서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ohm의 법칙 V는 IR 이용해가지고 V가 4V일 때 저항이 2ohm이면 흘러간 전류는 몇 암페어? 2암페어라는 걸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4V, 2암페어, 그리고 시간은 10초라고 해서 80주를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ohm의 법칙이랑 요 공식 두 개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어떤 전구에 50V의 전압을 걸어주었더니 2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이 전구의 전력은 몇 와트인가? 이번에는 와트 단위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T는 필요 없어. T는 필요 없고 V 곱하기 I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보니까 50V 그리고 2A, 50V 2A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와트짜리다? 100와트짜리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50 곱하기 2에서. 다음 두 개 남았네요. 여러분 신나요? 아이 신나. 자, 4번. 저항이 1ohm짜리 니크롬선에 3A의 전류가 2초 동안 흘렀다. 이 니크롬선의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V 곱하기 I를 하려고 보니까 I는 있는데 V가 없네. 그렇죠? 그렇죠? I는 3A라고 줬어. 3A야. V 값이 없네. V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ohm의 법칙 이용하는 거지. V는 IR. V는 IR이니까 여기 R을 1ohm이라고 줬잖아. 따라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3V다 라고 먼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1ohm짜리 3A가 흘렀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V에다가 3V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9와트가 되는 것이죠. 9와트. 아니면 그렇게 풀어도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풀어도 되고 아니면 V는 IR이라는 걸 아예 여기다가 V 대신에 넣어버려. 넣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IR 곱하기 I가 되겠지. 그래서 I 제곱 R 요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 뭔 소리냐? 그 I가 몇 암페어가 흐른대? 3암페어가 흐른대지. 그러면 3의 제곱 그리고 저항은 1ohm이라고 돼 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 해서 9와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어차피 숫자는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비 전력이 100와트인 전기기구를 2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이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력량은 몇 와트아워인지 구하시오. 자, 단위 자체가 와트아워니까 그냥 와트에다가 어떻게 해준 거야? 아워를 곱해준 거지. 와트 곱하기 아워인 거잖아. 와트아워는. 따라서 100와트짜리 2시간이면 고민하지 말고 100 곱하기 2 해서 200와트아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끝이죠? 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O2에서 보시면 그리고 이거 숙제 검사는 언제 하나요? 모았다가 전기와 자기 단원이 끝나면 보통 이제 한 4시간 정도가 될 때마다 이제 한 단원씩 끝내게 되는데 전기와 자기 단원이 끝나면 한꺼번에 모아서 1시간을 아예 할애를 해서 O2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푼다기보다 자, 오늘은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냐면요. 전기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까지니까 43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어요. 혹시 숙제하면서 지난 시간에 숙제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 같은 때도 쌤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봐도 절대로 야 됐어 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준 부탁이 있네. 거기 카메라 좀 한번 꺼주겠나? 거기 톡 튀어나와 있는 은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은수 버튼이요? 아니 은수 말고 은색. 아니 그거 말고 아니에요. 저 친구 좀 알려줘라 야.